그 다음에 그 11쪽의 내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11쪽. 자, 11쪽 이 문제도 올해 한 문제 우리가 출제 기대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건 뭐냔 말이죠. 한 필지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한 필지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걸친 경우에 우리는 어느 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는 겁니다. 어느 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한 필지가 하나의 용도지에만 걸쳐 있으면 거기만 적용하면 되는데 한 필지가 2개 용도지에 걸쳐 있다. 2개 용도지에 걸쳐 있다. 그럼 어느 쪽 적용하고 싶어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죠. 자기한테 유리한 쪽. 그렇죠?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토개혁법에서도 한 번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도 규정하고 2번 나옵니다. 근데 2번 다 이게 전부 다 출제가 자주 돼요. 건축법에서는 5차례 출제됐고요. 국토개혁법에서 매년 출제된 게 이건데 국토개혁법에서 작년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 우리가 기대되고 있는 문제 중 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건축법 보겠습니다. 건축법을 먼저 보세요. 자, 한 필지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다. 그럼 자,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법입니다. 원칙 뭐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과 대지 전부 동그라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다가 어딜 중에 대지 과반 밑줄. 대지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보세요. 한 필지 대지가 둘 이상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어. 그러면 대지와 건물 전부에다 어디를 적용하라고요? 대지에 과반. 과반이 뭐죠? 대지의 반이 넘는 쪽. 대지 넘는 쪽에 관한 규정을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다 적용하는 얘기입니다. 보시죠. 이게 갑이 가지고 있는 1000제곱미터 대지입니다. 이게 300번지 한 필지예요. 자, 이게 이렇게 걸쳐 있죠. 이게 600제곱미터. 이게 400제곱미터. 여기가 일반 주거적이고 여기가 준주거적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리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거기다 그리려면 조금 그려야 또 몇 개 그리다 보면 다 못 그리니까 그냥 보기만 하시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이죠?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국토기본 내용이 다르다고요. 건축법상 한 필지 대지가 둘 이상 지역. 자, 한 필지죠. 300번 이게 걸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분할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분할이라고 생각해보면 두 필지죠. 한 필지야. 그러면 이쪽은 일반 주거지로 걸쳐 있고 이쪽은 준주로 이렇게 걸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거지만 어느 쪽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해? 당연하게 준주가 좀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대지의 과반. 1000제곱미터의 과반 그럼 얼마입니까? 500초가죠. 이상이 아니야. 500초가. 500초가. 그럼 500초가는 있나요? 600 있죠. 그럼 이때는 어때요? 대지와 건축물. 자, 대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하고 그 다음에 건물 전부에다가 뭘 적용한다고요? 어디에? 주거지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다가 대지의 과반이 넘는, 즉 반이 넘는 쪽이나 일반 주거지에 관한 규정을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다 준주를 적용한다. 아셨죠? 자, 밑에 봅니다. 다만 외워서 제일 왼쪽 보세요. 대지가 녹지역에 걸친 경우입니다. 대지 어디에? 대지가 녹지에 걸쳐 있다. 그러면 자, 건축법으로 가서 각각이라고 했죠. 각각이다 동그라미. 그럼 무슨 얘기? 이런 얘기죠. 보세요. 한 필지 대지가 2개 이상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으면 대지의 반이 넘는 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단 녹지역과 걸쳐 있다. 녹지역. 교재 좀 마시고요. 우리 공법상 여러분 녹지역은 어떤 적이죠? 우리 공법상 녹지역이 어떤 적이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거 소중한 것이요. 라고 대답하세요.
녹지적이 무슨 적이라고? 최근에 우리 공법에서 녹지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종 조치를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녹지적 웬만하면 훼손하지 않으려고 공법상 굉장히 규제를 강해. 그래서 공법상 녹지적은 무슨 적이다?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녹지적과 걸쳤으면 녹지적이 아무리 적더라도 녹지적은 언제나 각각 죽였나요? 언제나 각각. 보세요. 똑같이 우리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뭐 800제곱미터라고 하고요. 여기가 200제곱미터 하죠. 여기가 준주거죠. 여기가 자연 녹지적입니다. 자연 녹지적.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걸쳐있다 합시다. 자, 그럼 한 필지 대지가 두 개 용도지에 걸쳐 있죠. 근데 대지의 과반은 어느 쪽입니까? 준주거적이죠. 그럼 원래는 준주거적 적용하죠. 준주거적 적용하려고 보니까 잠깐만 이게 무슨 적이야? 자연 녹지적. 여기는 소중한 적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너는 준주거적, 여기는 자연 녹지적 이런 얘기입니다. 녹지적과 걸쳐는 언제나 각각입니다. 아셨죠? 어디? 그걸 꼭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아까 이게 설마 그냥 적은 사람 없죠? 그게 아니라 네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지금 지켜본 거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일 왼쪽에서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자, 건축물이라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일 왼쪽. 건축물이 어디 걸쳐 있다? 미관지고 고도지에 걸쳐 있는 경우 나오죠? 제일 왼쪽 칸에 국토개보 왼쪽에 건축물이 미관지고 고도지에 걸쳐 있다. 그럼 제일 오른쪽에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 일단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고도지구는 국토개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건축법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규정은 국토개법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에는 고도지구 규정 없고 뭐라고 되냐?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이것만 나온다 말이지.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과 대지 전부죠.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뭘 정한다? 미관지구를 정한다. 다시 한번. 건축물이 조금이라도 미관지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다 뭘 정한다? 미관지구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죠. 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지구? 미관지구야. 여기는 안미관지구야. 미관지구 아니라고요? 그럼 건물이 미관지구고 미관지 아닌 쪽에 걸쳐 있죠. 그럼 이거 원래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 미관주는 미관을 이쁘게 잘 해놓고 이쪽 미관주는 엉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미관이 빛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조금이라도 미관주에 걸쳐 있으면 건물 전부에다 미관주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근데 건물은 미관을 또 잘 유지해주고 대지 내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으면 그 건물이 빛이 나? 아니죠. 뭐도 협조해줘야 돼? 대지도 협조해줘야 되죠. 그래서 건물이 조금이라도 미관주에 걸쳐 있으면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다 뭘 적용한다? 미관지구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세요. 됐죠? 이해가요? 네. 아침에 오시면서 말이죠. 여성분들 화장하고 오시죠? 하잖아요. 아니 그럼 화장도 안 하고 오셨다는 것은 저를 남자로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오늘 특별히 공법 시간이니까 화장하고 오셨죠? 네. 그러셨죠?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오시는데 열심히 화장을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말이죠. 오른쪽 뺨은 화장을 하고 왼쪽 뺨은 화장을 안 했어. 그럼 얼굴이 빛이 나요? 안 한 것보다 못하죠? 그러나 화장을 하려면 양쪽을 다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화장을 열심히 잘 했는데 또 갑자기 오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옷은 집에서 입고 있던 몸빼를 입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면 또 그 얼굴이 빛이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쁘게 보이고 싶으면 화장도 양쪽으로 다 해야 되고 옷도 거기에 맞춰서 입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건물이 조금이라도 미관지에 걸쳐 있다면 건물 전부하고 토지 전부에다 미관지를 적용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또 다시 왼쪽에서 제일 왼쪽에 건축물이 방화지역에 걸치는 경우 나오죠. 여러분 항상 이거 아시죠? 지역은 토지와 관련된 것이고 지구는 건물과 관련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지역은 수평적 규제라고 지구는 입체적 규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건물이 미관주계, 건물이 방화지역. 아시겠죠? 그럼 건물이 방화지역에 걸쳐 있는 게 어떻게? 아까 이거 나왔었죠? 자, 이거 있잖아요. 건물이 방화지역에 걸쳐 있다면 이거죠. 건물 전체만 방화지역을 정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무슨 지구? 방화지구. 방화지구. 여기는 방화지구가 아니다. 근데 건물이 이렇게 걸쳐 있다. 이렇게. 그러면 자, 방화지구가 지었는데 아까 방화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은 내화 구조로 건축하라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는 불이안타게 잘 건축이 됐는데 여기는 목조로 건축해버렸어.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는 불이 안 타고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이 방화지구에 조금이라도 걸치면 건축물 전부에다 방화지구 적용하는 얘기죠. 여기는 아까 건물과 토지 전부죠. 여기는 뭐만? 건물만. 왜? 토지는 불에 안 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토지와 대지와 건축물 전부고 여기는 건축물 전부에다만 방화지를 적용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경계벽이 방화벽으로 딱 차단이 돼 있어. 이때로 화재가 발생돼 연소되지 않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한다. 여기는 방화지를 적용하고 여기는 방화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 네 가지입니다. 이 건축법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출발은 대지에서 출발합니다. 한 필지 대지가 두 개 이상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다. 그럼 원칙은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다 뭘 적용한다? 대지의 과반, 대지의 반이 넘는 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녹지지역과 걸쳐 있으면 언제나 각각 적용한다. 그리고 건물이 미관지역에 걸쳐 있으면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다 미관지역을 적용하고 건물이 방화지역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 전부에다만 방화지역을 적용하되 경계벽에 방화벽이면 그때는 각각 적용한다. 됐죠? 이 문제 우리 건축법에서는 5차례 출제됐습니다. 5차례. 아주 출제 많이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나오면 이거 서술 문제입니다. 다음은 건축법에서 한 필지 대지가 둘 이상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서술 문제로 이렇게 서술 문제 나올 겁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네 가지. 그런데 이제 국토개법으로 보겠습니다. 국토개법에서는 자 원칙 보시죠. 한 필지 대지가 둘 이상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원칙은 대지 중 얼마? 330제곱미터. 100평이죠. 단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적. 도로변에 보세요.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 바로 안쪽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쭉 늘어서는 상업지를 갖다 우리가 띠 모양 상업적, 노선 상업지라면 노선 상업적. 우리나라는 말이죠. 큰 간선 도로변 옆에는 의무적으로 보통 15m에서 20m까지를 거의 상업지로 지정합니다. 이걸 보통 노선 상업지라고 해요. 도로가 이렇게 쭉 있는데 큰 도로 옆에 도로에서 한쪽으로 한 15m, 20m를 거의 다 전부 다 상업지로 지정한다고. 이걸 노선 상업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로변에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일 때는 얼마? 330 아니고 660, 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죠. 이하인 토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냐?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한다. 기타제는 가장 넓은 면적, 가장 넓은 면적이죠. 기타제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한 지역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켜지지 마시고요. 한 필지 대지가 둘 이상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쳤는데 국토개법상 자 만약에 작은 지역이 얼마? 330 이하다. 100평 이하다 이 말이죠. 100평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건폐율과 용적률은 서로 어떻게 하고? 가중, 평균치를 내서 적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대지가 330을 초과하고 있다. 330을 초과하고 있다. 또 노선 상업지일 땐 660을 초과하고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칙은 자 일단 건축법에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만 건폐율과 용률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건폐율. 이 국토개법에서 나오면 거의 건폐율과 용률을 적용해서 계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건폐율과 용적률 우리 국토개법 적용받습니다. 그럼 한 필지 대지가 둘 이상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한다? 각각 한다. 단 작은 지역이 얼마? 100평, 330. 노선 상업지일 때 얼마? 660. 이하일 때는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가중 평균치 용적률을 건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여기까지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대지가 녹지지에 걸쳐 있다. 대지가 녹지에 걸치면 대지와 건축물 전부 어디가 갈까? 각각. 이건 똑같아요. 또 건축물이 미관주나 고도지에 걸쳐 있다. 그러면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다 미관주, 고도지 중에 이건 고도지 나오죠. 또 건축물이 방화지에 걸쳐 있다면 건축물 전부에다 방화지를 중요한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건폐율 용적률 문제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자, 보시죠. 대지 10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가 있는데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 여기는 준주거지로 갑시다. 준주거지. 여기가 만약에 600제곱미터, 여기가 400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 여기가 200%, 준주거지가 우리가 400%, 용적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필지에 300번지입니다. 한 필지 300번지가 두 개 용도지에 걸쳐 있죠.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하냐 말이죠. 보니까 어때요? 작은 적이 얼마죠? 400이죠. 660, 330을 초과했죠. 초과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각각 쪼개합니다. 그럼 여기는 용적률 얼마? 200%. 여기는 얼마? 400% 그냥 쪼개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각각 쪼개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문제는 보통 나올 때 연면적을 계산하는 문제 나오겠죠? 연면적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여기에 대지면적 곱하기 200% 더하기 대지면적 곱하기 400% 이 두 개를 더하면 연면적 나오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700, 여기가 3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330 못 되죠? 이때는 건폐율과 용률 어떻게 한다고? 가중평균합니다. 여기서 가중평균이라는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 가중평균.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죠?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분에 여기에 대한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대지 면적이 700이죠. 700 곱하기 2 200이니까 더하기 여기는 300 곱하기 얼마? 4 곱하기 100. 아니면 여기서 100을 빼버리고 그냥 200, 400으로 해도 돼. 예? 이렇게 하면 여기는 가중평균 용도입니다. 가중평균 용도. 그럼 우리가 1000분의 어떻게 해? 여기 270다? 1400이죠. 1400 더하기 얼마? 3, 42? 1200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1000분의 얼마? 2600이 나오죠. 2600. 그죠?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용량 얼마? 2.6이 나오겠죠. 2.6 곱하기 200이니까 200 용량 260% 나와요. 이게 뭐예요? 가중평균 용량입니다. 가중평균 용량. 그래서 용도는 260%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면적 계산해라. 연면적 계산해라. 그럼 어떻게 돼? 이때 연면적 전체 대지면적 얼마죠?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곱하기 얼마? 260%니까 2.6. 그러면 연면적 얼마다? 2600제곱미터. 이게 여기는 연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가중평이라고 330 초과하면 각각 쪼개한다. 단 이게 노선 여기에 상업적이다. 노선 상업적이 걸쳐 있으면 얼마? 620을 쪼개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건 올해 바뀌었거든요. 작년까지만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동안 자주 나왔고요. 자, 그러면 아예 국토기획법은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뭐 미관주라든가 녹지지역과 걸쳐있다 이런 거 다 똑같아. 똑같으면 건폐율, 용적률 정의라는 문제, 계산 문제 나올 거라 올해. 그러니까 계산 문제만 보시면 되는데, 자 밑에 사례 문제 1번, 2번, 3번 있을 겁니다. 자, 사례 문제 1번 한번 보시죠. 사례 문제 1번. 갑이 수용된 대지가 얼마?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갑이 수용하는 토지가 10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근데 1종 일반 주거지 800, 2종 일반 200. 자, 1종 일반 주거지
여기 얼마? 800제곱미터. 2종 일반 주거지 얼마? 2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용적률은 각각 얼마? 120%, 200%죠. 여기가 120%, 여기는 200%입니다. 여기에 최대 건축하는 면적, 최대 건축 가능한 무슨 면적? 연면적을 계산한 얘기죠. 연면적. 자, 계산해 보세요. 일단 이런 문제는 일단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자, 뭘 찾으라고요? 여기 보세요. 뭘?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한다? 대지면적 곱하기 용적률. 뭐라고요? 대지면적 곱하기 용적률. 그럼 대지면적 이미 나왔죠? 대지면 얼마입니까? 1000이죠? 1000제곱미터다. 곱하기 용적률 얼마냐 말이죠? 근데 용적률 한 필지에 두 개 용도지 걸쳐 있잖아요. 두 개 용도지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근데 보니까 작은 지 얼마야? 200, 330 이하죠? 그럼 용적률 어떻게 한다? 가중평균한다. 그러면 가중평균 용적률을 찾아야 되겠죠? 자, 가중평균 용적률 얼마인가 빨리 찾아보세요. 가중평균 용적률. 대지면적 1000분의 얼마? 800 곱하기 1.2 더하기 200 곱하기 2 곱하기 100. 자, 가중평균 용률 뭐라고요? 뭐가 1360이야? 아니, 가중평균 용적률 얼마냐고요? 136% 맞습니까? 가중평균 용적률 136%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이다. 대지면적 얼마? 1000분의 800 곱하기 1.2 더하기 200 곱하기 2 곱하기 100이죠? 100. 그러면 136% 맞습니까? 예. 그러면 가중평균 용적률이 136%인 거예요. 136. 그러면 이때 대지면적 전체 1000제곱미터죠? 가중평균 용적률, 여기 평균 용적률이 136이니까 전체 대지 1000 곱하기 얼마? 1.36. 그럼 얼마? 1360제곱미터. 이게 여기다 연면적이 되는 겁니다. 됐죠? 해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의뢰대지 1000제곱미터가 2종 일반적의 생산 녹지에 걸쳐 있습니다. 2종 일반적의 건축가는 최대 연면적 1200일 경우 가배대지 건축가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이제 응용된 거죠. 자, 의뢰대지가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인데 거기에 뭐와 뭐로 걸쳐 있다? 2종 일반적의 생산 녹지에 걸쳐 있습니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생산 녹지지역에 걸쳐 있어요. 근데 2종 일반 주거지역 건축 최대 연면적이 얼마다? 여기에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입니다. 이때 이 대지 전체 최대 연면적이 얼마까지 가능하니 말이죠? 뒤에 갑이 아니고 을로 고치세요. 갑이 아니고 을. 근데 이게 용적률 안 줬죠? 용적률 안 줬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용적률이 200%, 용적률 200%. 여기 생산 녹지 용적률이 100%.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문제 잘 보시, 다시 보세요. 전체 대지가 얼마다? 100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2종 일반 주어적에 얼마 걸쳐 있어? 면적 모르죠? 면적은 모르고 여기 뭐야? 2종 일반 주기 용적률 200%고 최대 연면적이 얼마야? 1000. 여기 연면적 1000이라고 해. 여기에 생산 녹적의 용적률이 100%야. 근데 여기에 연면적을 줬죠. 근데 이 전체 대지의 연면적은 얼마냐? 전체 대지 연면적은 얼마냐? 아까보다 한 단계 더 응용한 겁니다. 보세요. 여기 전체 연면적을 찾으라고 그랬죠? 전체 연면적을 찾으려면 이미 여기는 연면적 나왔죠? 어디 연면적만 계산하면 돼? 여기에 생산 연면적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200 플러스 여기다 연면적 계산하면 이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 연면적을 계산하는데 여기 연면적을 계산하니까 용적률을 아는데 뭘 몰라? 뭘 몰라? 대지면적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 대지면적만 알면 되지. 근데 대지면적 모르죠? 근데 여기도 대지면적 모르죠? 근데 여기는 뭘 줬어? 연면적과 용적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면적과 용 이거 가면 대지면적이 나오죠? 자, 응용하겠습니다. 보세요. A는 B분의 C. C는 A 곱하기 B. B는 A분의 C. 이 공식이잖아요. 보세요.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뭐다? 연면적. 이잖아요. 자, 보세요. 연면적은 C죠. 대지 면적 곱하기 뭐예요? 용적률이잖아요. 자, 대지 면적 B죠. 대지 면적은 용적률 가지고 뭘 나눠주면 돼? 이거잖아요. 이 공식을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걸 자꾸 응용할 줄 아셔야 된다고. 예? 어려운 건 절대 아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왔던 공식이죠. 자, 이 공식 응용할 줄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먼저 여기에 뭘 찾아야 돼? 여기 대지면적을 먼저 찾아야 되죠. 대지면적 어떻게 찾으면 된다? 용적률 가지고 연면적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나온다? 대지면적이 600제곱미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대지면적 얼마다? 400제곱미터라는 얘기네. 그러죠?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연면적이 하면 400제곱미터 곱하기 100이죠? 그럼 얼마? 여기에? 얘가 400제곱미터 되지 않습니까? 400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얼마 된다? 여기는 100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1600. 1600. 1200, 1400, 1600.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자, 603이니까 각각 적용한 거잖아요. 에? 각각 적용 더한 거죠? 이해가요? 다시 한번요. 이건 한 단계를 더 응용한 겁니다. 자, 보세요. 한 필지 대지가 두 개 용도지에 걸쳐 있어요. 근데 여기다 연면적을 줬어. 여기 최대 연면적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여기 연면적을 줬기 때문에 여기 연면적 가지고 용적률 가지고 연면적을 나누니까 대지면적 얼마다? 600이 되고 여기는 대지면적 400이 돼요. 그럼 한 필지 대지가 두 개 용도지에 걸쳐 있죠? 두 개 용도지에 걸쳐 대지가 얼마예요? 330 넘었죠? 330 넘었으면 어떻게? 각각 적용하잖아요. 330 못 되면 가중평균이 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전체 연면적을 찾으려면 여기에 대한 연면적 플러스 여기에 대한 연면적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연면적이 1200이니까 여기는 400제곱미터 곱하기 100 그러면 400이 나오죠. 두 개를 더니까 1600제곱미터 여기 최대 연면적이 된다 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가장 기대되는 문제. 사례 3번을 풀어봅니다. 제한 시간을 2분을 드리겠습니다.
2번. 자, 거기 보세요. 그림과 같이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 상업지역과 이종 일반지역에 걸쳐 있는 자, 두 개 필지를 하나로 대조를 하여 거기다 몇 줄? 두 개 필지를 하나로 대조를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죠. 가로 안의 조건을 적용하여 지상에 건축한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이건 이제 여러 가지를 응용한 문제죠. 제한 시간을 2분 드릴게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오늘 풀어내신 분은 제가 오늘 맥주를 사겠습니다. 찍지 마시고 잘 풀어보세요. 모처럼 전국적으로 스타 될 수 있는 기회, 뜰 수 있는 기회.
나오신 분 얘기해 보세요. 만제곱미터? 자, 자신 있게 푸신 분 얘기해 보세요. 만제곱미터 또 13,600? 5번? 찍지 마라 그랬잖아요. 전 찍는 거 안 좋아해요. 자, 정답 얼마? 13,600? 2만? 골고루 나오네. 2만 지금. 만이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한 분? 두 분? 맥주 진짜 쓰는 거예요? 네, 저 약속을 지켜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그냥 찍어서 풀어서는 안 돼. 정답이 중요해요. 어떻게 정답이 나왔는지 정확히 알고 찍었어야 돼. 알고. 자, 우선 만 나오신 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푸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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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세 번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필지 한 필지가 두 필지지. 한 필지가 하나 용도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두 필지가 두 개 용도에 걸쳐 있는 거죠. 두 필지잖아. 그렇죠?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한 필지가 하나 용도에 걸쳐 있는 두 필지가 두 개 용도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필지가 두 개 용도, 한 필지, 그래 A 필지가 두 개 용도죠. B 필지가 두 개 용도. 그렇죠? 그렇죠? 5번이다. 4번. 자, 그걸 좀 생각하셨어요? 그 점 생각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두 필지라는 생각하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필지가 두 개 용도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두 필지가 두 개 용도에 걸쳐 있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지. 네. 그때는.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정답은 일반제곱미터가 맞아요. 정답은 일반제곱미터 맞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근데 최근 문제들이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문제들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씩 출제하려면 일전에 꼬박 고민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내야 돼. 이런 문제가 참 좋은 문제라고 그래요. 보세요. 일단 두 필지가 두 개 용도에 걸쳐 있죠. 그럼 먼저 일반 상업지역과 일반 주어지역에 걸쳐 있네. 그러면 면적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일반 상업지역 면적이 얼마입니까? 50 곱하기 15네. 그럼 일반 상업지역 얼마? 750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50 곱하기 얼마? 여기 25. 그렇죠? 그럼 일반주의 면적이 얼마 나와요? 1250제곱미터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왜 이렇게 하냐면 말이죠. 이게 두 필지잖아요. 두 필지가 두 개 용도에 걸쳤는데 이 문제를 사실 정상적으로 이런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깊은 문제인데 우리가 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다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혹시 건축법에서 그 규정 기억나시나요? 건축법에서 우리는 대지는 어때요? 1필지 1대지 원칙이죠? 1필지 1대지 원칙. 즉 한 필지 하나 대지죠. 근데 그 예외가 있잖아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두 필지 이상의 토지 하나 대지로 간주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체 어떤 경우? 두 필지 이상의 토지 하나 건축물을 걸쳐서 건축하는 경우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뭐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 규정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예? 즉 이 두 필지 토지에다가 건축물을 걸쳐서 건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걸쳐서 건축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두 필지를 뭐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두 필지가 아니고 뭐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 이걸 먼저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때요? 이제 뭐예요?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용대지가 걸쳐 있는 게 되어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때? 일반 사업체 면적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 750. 이게 하니까 1250제곱미터 나옵니다. 그러면 한 필지 대지가 두 개 용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잖아요. 근데 여기 상업적이죠? 이게 무슨 상업적이야? 노선 상업적이잖아요. 노선 상업적 때 얼마를 주게한다? 660을 주게한다고 그랬죠. 660을 초과하면 어떻게? 각각 작은 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가중 평균입니다. 근데 750이죠. 작은 적이. 그럼 660을 초과했네.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각각 주게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 간단해지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면적은 750제곱미터 750제곱미터 곱하기 용기는 얼마입니까? 1000%죠. 1000%에 10을 곱하죠. 그럼 얼마? 7500제곱미터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1250 곱하기 200%죠. 이 그런 얼마? 2500제곱미터 나오는 거죠. 그렇죠? 두 개를 더해주고 얼마 난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별게 아닌 게 아니지. 예. 계산은 간단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건축법 문제하고 국토개법 문제 복합된 거죠. 또 노선사업자에 걸쳐 있는 것이죠. 연면적 계산 아주 한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 문제 앞으로 나오는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필지 대지가 둘 이상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교준비 마시고. 한 필지 대지가 둘 이상 지역, 지구, 구역에 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다 대지의 과반을 적용한다. 단, 녹지적과 걸쳐있으면 언제나 각각 적용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미관지에 걸쳐있으면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다 미관. 건축물이 고도지에 걸쳐있으면 건축물 전부에다 고도. 단 경계비 방화비면 각각. 자, 국토개법에서는 한 필지 대지가 둘 이상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쳤다. 원칙은 각각이야. 단 작은 적이 얼마? 작은 적이 330,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뭐하고? 가중평균. 건폐율, 용적률 빼고 나머지 건축자 있죠? 건축자는 대지의 가장 큰 쪽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큰 쪽. 그 다음에 녹지적, 미관지구, 방화지구는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토개법에서 분명히 나오면 이 계산 문제가 나올 것이고 건축법에서 나오면 이 서술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오래 기대되고 있는 문제가 좀 잘 계시고 이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겠습니다.